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고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작년 한 해 미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다뤘던 애증의 종목, 바로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 티커명 CRCL에 대해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서클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작년 여름 주가가 왜 $300 턱 밑까지 갔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5가지 호재는 무엇인지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인터넷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혹시 코인 투자 해보셨나요? 그럼 USDC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클은 바로 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클을 단순히 코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이 회사는 인터넷 은행에 더 가깝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거든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객이 서클에 $1를 맡기면 서클은 $1USDC를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받은 그 $1는 어디에 두느냐? 바로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산 미국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를 서클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서클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 굴려서 돈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클은 지점도 없고 창구 직원도 필요 없으니 비용은 적게 들고 이익률은 엄청난 알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 가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멀쩡한 달러 놔두고 왜 굳이 서클한테 줘서 코인으로 받아요? 이자도 안 주는데 고객한테는 무슨 이득이죠? 이게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 같죠? 하지만 돈을 움직여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속도와 24시간 거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같은 일요일 새벽 3시에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100억 원 규모를 보내야 한다고 칩시다. 기존 은행은 월요일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 비싸고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USDC로 바꾸면요. 일요일 새벽이든 공휴일이든 전 세계 어디로든 이메일 보내듯이 1초 만에 전송이 됩니다. 기업들 간의 무역 결제나 거액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 속도가 곧 돈입니다. 서클은 바로 이 수요를 이용해서 막대한 달러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잠깐 작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서클 인터넷이 드디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일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공모가는 $31였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6월 20일경 제니어스 법안이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매수세가 빗발쳤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역사적인 고점인 298.99달러를 찍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공모가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때 약간의 투기 성향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당시 월가에서는 서클이 제2의 비자가 될 것이다. 달러의 패권이 서클로 넘어갔다면서 목표 주가를 $500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과 맞물려 서클의 예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주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298.99달러가 고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잘 나가던 서클 주가가 그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한 건 정확히 2025년 8월 12일 2분기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이날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적자 전환 쇼크였습니다. 상장 전까지만 해도 흑자 기업이라고 홍보했었는데요. 막상 까보니 2025년 2분기에만 4억 8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준 스톡옵션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탓이었지만 시장은 흑자라더니 적자네?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비용이었는데 이는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이 아닌 성장 과정에서의 일시적 절차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클은 이자 장사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금리가 내려가니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결국 298달러였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해가 바뀐 지금 2026년 1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최신 호재 때문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사업 내용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호재는 바로 얼마 전이었죠. 2026년 애플과의 NFC 결제 완전 연동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동안 아이폰에서 코인 결제하려면 복잡해서 아무도 안 쓰셨을 텐데 이번 애플의 NFC 개방으로 인해
서클 앱이나 지갑 앱을 통해 아이폰으로 직접 태그 결제가 가능해지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클이 작년부터 공들였던 애플과의 기술 통합을 2026년 초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아이폰 유저가 환전 없이 USDC로 커피를 사 마시는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서클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진짜 화폐가 될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2025년 12월 말 블랙록이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3년 연장하면서 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시장에서는 블랙록이 서클 손절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보란듯이 12월 28일에 파트너십을 연장했고 서클 기반의 펀드 규모는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서클의 미래에 돈을 더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큰손이 바닥에서 돈을 더 넣었다는 건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세 번째 호재는 유로 코인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클하면 달러만 생각하시는데요. 2026년 1월 15일 불과 열흘 전 유럽중앙은행 ECB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서 서클의 유로 코인 점유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테더가 잡고 있던 시장이었지만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가 시행되면서 규제를 지키는 서클만이 살아남은 겁니다. 지난 1월 3일 독일 최대 상업은행이자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 와의 협업까지 발표되면서 서클은 이제 달러와 유로를 모두 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호재는 수익 모델의 다각화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서클이 망할까요?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서클은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지갑 기술을 빌려주고 구독료를 받는 웹3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이 웹3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00%나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도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금리 리스크, 이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테더와의 전쟁 승리입니다. 물론 아직 시가총액 1위 왕좌는 테더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골드만삭스의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해외 코인을 사용하는 기업은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월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월가의 공룡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있는 테더와 작별하고 가장 모범생인 서클의 USDC로 결제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구도는 명확해졌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음지의 돈은 계속 테더에 머물겠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양지의 제도권 자금은 결국 서클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서클이 테더를 잡고 1위로 올라서는 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라는 사실이 서클 인터넷에게 거시적 악재인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는 강력한 사용처가 생겼고 블랙록이라는 든든한 뒷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에 유럽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기술 매출 300% 폭등, 그리고 정부 규제로 인한 테더와의 경쟁 우위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을 공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펀더멘털이 더 좋아진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서클의 생태계는 작년 $300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2025년의 타임라인과 2026년 1월의 최신 호재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